오늘 오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다 하지야. 코로나19 발생한 이후로 우리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가게 영업시간 제한 이런 거 잘 지키면서 지내왔는데 그동안 사적 모임 인원이 줄기도 하고 또 늘어나기도 했고 가게 영업시간도 어떤 때는 9시까지였다가 10시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또 11시까지지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든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보고 또 코로나19 상황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0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45명. 예. 예,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시죠. 예, 부산은 어제는 16,000명대에서 3,000명이 줄어서 13,045명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29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40대 1명을 포함해서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103명인데 30대 1명, 20대 3명, 10대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수는 87%이고 재택 치료자는 현재 부산은 9159명이 현재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네. 교수님 지금 방금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이 87%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병상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87%면 거의 포화 수준의 정도입니다. 수준은. 예. 그래서 항상 85%가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더 많은 위중증 또는 그 전 단계인 환자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확산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 이 확산세가 꺾인 거는 그 2주 전에 가장 높은 단계에서의 확산세 때 그 위중증이나 또는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예. 앞으로도 위중증과 사망자의 어떤 추세는 물론 긴 시간으로는 줄어들겠습니다만 예. 현재로는 가장 높은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이제 절정에서 확진자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확진이 된 이후에 이제 위중증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됐느냐. 그죠?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지금 2주 전에 절정이었던 그 환자들의 수치에서 그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예. 섣불리 이렇게 막 완화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보건당국이 재택치료 확진자 대면 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 그리고 또 일반 의료 체계로의 이행 지원을 위해서 외래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이 예.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까지는 전화상담이나 비대면 진료 위주의 어떤 약 처방을 받는 게 위주였는데 실제로 이제 외래를 직접 가서 환자를 보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하려는 그런 재택 치료자나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센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을 하면 그 요건만 갖춰준다면 신청한 날 바로 대면 진료가 가능한데요. 네네. 기존 부산시에서는 19군데였는데 30일 날 10개소가 신청해서 29군데로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부산시 홈페이지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 굉장히 코로나19 그 확진자분들께서 치료를 받기 좋게 홈페이지가 다시 재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곳과 더 좋은 것은 소아청소년을 진료볼 수 있는 병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소아청소년 중에서 혹시 급한 진료가 필요한 네네. 그런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즉각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만 5세에서 11세 소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요거 이제 여러 번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예. 요 좀 관련해서 내용 짚어주시지요. 5세에서 11세 결국 2010년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과 예. 2017년생 중에 생일이 지난 아동이 대상이고요. 네. 8주 간격으로 2차 시행합니다. 사전 예약 누리집 통해서 예약하고 부산의 77개 소아 지정 위탁기관에서 소아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받는데 현재 1.5% 이하기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예. 그 이유가 어제 기준으로 9세 이하의 소아의 51%가 확진이 됐습니다. 네. 161만 명이 확진했으니까 사실 이
확진된 소아는 지금 접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6월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소아가 확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지점이라 어때 전체 소아를 대상해서 이런 숫자가 적은 숫자는 이러한 이유도 강하게 네네.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참 논란이 많은데 이 소아용 파이자 백신 감염 예방 효과가 임상 시험에서는 90.7%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니까 좀 달랐다. 그러니까 예, 앞서 예.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이게 추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만 5세에서 11세는 3분의 1 수준, 그러니까 31%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어떻습니까? 예방을 하는 효과 자체가 실제로 오미크론 발생 이후에는 기존의 성인 예방 접종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소아는 물론 그 퍼센트가 훨씬 더 낮아서 30%로 조사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확실한 부분은 중증도나 사망으로 갈 위험성이 막는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성인의 경우에도 오미크론을 예방하는 효과는 적지만 확실히 오미크론에 이 감염이 돼도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뭐 중증도로 이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 그런데 이게 접종을 하신 분은 가볍게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소아의 경우에도 기존에 기저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소아의 경우에는 예방 사망과 그리고 위중증으로 하는 예방 효과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번 이 접종에서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소아는 그런 측면에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종식되는 게 아니라 소아과 질환으로 토착화될 거다 하는 전망이 나왔다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면역이 미성숙한 소아를 위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토착화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전에는 우리 그 감기 바이러스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는 감기처럼 느껴지는 독감처럼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이런 감염 역사를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소아를 중심으로 해서 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합니다. 면역계가 이제 소아가 덜 발달됐기 때문에 성인에서 같은 과염 정도의 그러니까 중증화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결국 잘 걸리고 중증도는 낮고 전파력은 높고 결국 그 소아들 중심으로 독감이나 기존의 감기처럼 아마 지속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외신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이거 맞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이어서 이게 예, 어떤 맞습니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 그러려면 말씀 좀 예. 해주실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병은 총 4단계 중에서 제일 높은 1단계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가 되었죠. 예. 그런데 지금 2단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2단계가 뭐 결핵, 홍역, 수도 같이 확진자 격리 기준도 완화되고 의료기관도 감염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않는 흔히 말해서 풍토병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보급이 충분하고 그리고 접종을 대다수가 완료하고 그리고 보건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좀 안정화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사나 추적이나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되어야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확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벗어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미국은 중증 그 감염 체계로는 가장 높은 단계지만 그냥 무시를 하지만 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리를 하면서도 풍토병으로 관리되는 그런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어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팬데믹인데 동시에 엔데믹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좀 예. 기대를 하게 되고 우리가 또 사망률도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외국보다 거의 네. 10분의 1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그 의료진들의 노력이 네네. 굉장히 있었다라는 점을 정말 저도 뭐 의료진의 일부지만 직접 부서에서는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오늘 보니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되는데 일단 뭐 10명 자정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완화되는 폭은 뭐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유력한 안은 10명에서 밤 12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근데 10명에서 밤 12시도 사실 거의 대부분을 완화한 겁니다. 뭐 웬만한 사적 모임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인수위 쪽에서 영업시간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방안이 사실은 제시는 되었지만 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완화한다면 뭐 이런 이런 거주주기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그런 사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소세로 겨우 돌아섰는데 갑자기 다시 확산될 확률이 높다. 네네. 그러면 유중증이나 또는 사망의 확률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을 나타내거나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좀 제한적이고 퇴색된 부분도 있지만 아마 방역당국에서는 완전 예전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거리두기를 두는 것이 현재의 추세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유력한 안은 10명에서 밤 12시 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고 답답하고 뭐 9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9시도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됐고 사적 모임 4인 이하 또 상당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거쳐와서 지금 10명의 자정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엔데믹을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참아보자. 맞습니다. 눈 딱 감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참았는데 오늘 그 생각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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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